안녕하십니까. 태양신경매 신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나라가 굉장히 많이 여러모로 힘들어져 있는 상태죠. 무역도 적자, 환율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주택값은 공급량,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춤 조금 일부 빠지는 경향도 있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지만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똑같이 지금은 부동산에 직결되는 내용 얘기는 아니지만 알으면 좋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죠. 자원이 없다 보니까 원자재, 자원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한 후에 수출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잘라서 수분을 빼고 그 나무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 또 다른 하나의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제품이 탄생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석유를 수입해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경유, 휘발유 다 뽑아내고 남는 것으로 고속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스콘도 만들지만 생산하지만 거기에 따른 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제품들을 수출을 하는 겁니다. 원료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하는 건데 원자재 가격이 거의 2배까지 폭등하다 보니까 수출 마진이 그만큼 플러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저희 또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꽤 많겠죠. 올라가는 거죠. 자, 석탄을 떼야 되는데 석탄을 떼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석탄 가격이 올랐어. 그럼 제품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 기름을 수입해서 난방, 안정 난방, 그 무슨 한전에서 쓰는 난방유를 떼기 위해서 석유를 쓰면 또 자동차 휘발유 기름을 넣으면 그것들이 전부 다 소비재로 써지는 것들인데 수입량 금액이 2배로 오르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도 달러를 받고 수입도 달러를 주는데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양이 커지게 되는 거죠. 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돼서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시발점들이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인플레 현상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 자체만 달러로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달러인데 그 전 세계 달러가 다 블랙홀처럼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국의 달러를 많이 쓰는 국가들이 환율이 올라오게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면 무역. 자, 우리나라가 삼성이 있어. 삼성. 쉽게 말해서 삼성. 애플이 있어요. 애플. 자, 삼성과 애플이 서로 무역 거래를 하려고 해요. 삼성의 반도체를 애플에다 수출하려고 하는데 애플이 삼성 보고 반도체 좀 보내줘 라고 하면 삼성이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안전할 수 있는 보증을 할 수 있는 하나를 선정을 해. 은행이겠죠. 은행. 애플도 마찬가지야. 삼성한테 나도 너 못 믿어. 언제 망할지 어떻게 내가 믿어. 은행 보증해. 은행이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면은 자, 애플이 삼성한테 반도체 1억 불어치 보내줘 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신용장이라는 것을 개설합니다. Letter of Guarantee, LC. 신용장을 개설하면 이쪽 은행에서 이쪽 은행으로 신용장을 보내주죠. 자, 애플이 삼성 보고 반도체 1억 불을 보내달랍니다. 그러면 은행이 삼성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럼 삼성이 어떻게 할까? 그 신용장을 받아보고 물건을 1억 불짜리 물건을 싣는데, 자, 비행기로 실을까요? 배로 실을까요? 자, 그럼 배로 실어주세요. 이건 급한 게 아니니까 라고 한다면 삼성이
선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사에다가 물건을 싣습니다. 그러면 선사는 당신 물건에 여러분들 우체국 가면은 영수증 떼주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BL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삼성이 선사의 물건을 싣고 선사로부터 선화증권을 받으면 이 선화증권을 우리 은행에 갖다 줘요. 그럼 은행에서 이쪽으로 선화증권 BL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쪽 은행에서 애플한테 자 선화증권 도착했어요. 돈 주고 찾아가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은 1억 불을 애플이 은행에 주고 BL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올까요? 애플이 대금 결제했어. 돈 보내줄게. 그러면 은행에서 돈 받아서 삼성은 찾아가면 되죠. 그러면 이 BL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항에서 배가 출발해서 미국 LA 롱비치 항으로 도착을 하면 이 BL을 가지고 애플이 롱비치 항에 도착한 배에 BL을 주고 그 물건을 찾아가는 구조죠. 그런데 은행과 은행이 있지만 자국의 은행은 너희 나라에서는 알려질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혹시라도 돈이 안 갈 수도 있으니 중간에 결제은행을 두자. 그래서 뉴욕 뱅크라는 런던 뱅크들이 이런 결제은행 역할을 해줍니다. 돈이 거쳐가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숫자만 가는 거예요, 숫자만. 왜? 각 은행들이 결제은행에 계좌를 터놨기 때문에 숫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은 수수료만 받아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나라 은행도 결제은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역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제은행이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론스타 얘기가 나왔듯이 달러 보유,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여신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여신을 증가시키고 부실 채권을 낮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IMF 때 부실 채권은 올라가고 여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지금 걱정되는 게 IMF 때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자, 무역 적자가 생기면 달러가 줄어들어요. 그럼 저희는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수출 대금, 수입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 당시 달러가 없어서 국제통화기금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외환은행 같은 그런 알짜배기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IMF라든가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 번 겪으면서 굉장히 탄탄해졌고 한국은행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사태가 우리나라가 뭔가 부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부에 의한 특히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충격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부동산이 회복되는 시간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남들이 힘들 때가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 때문에 내가 부담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장 좋은 것은 토지입니다. 대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는 대지. 하지만 토지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위에 뭔가를 세를 줄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선다면 창고나 공장을 통해서 월세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은행 이자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그 물건을
유지시켜서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장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하고 또 이 큰 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지만 한 번 정도 해보시고 나면 일반 상가와 같네. 물론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는 조금씩 틀린 것도 많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네. 비어있는 공간을 세줘서 월세가 들어오면 그걸로 은행이자 내고 남으면 내가 일부 내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원리인데 큰 덩치에 경험해보지 못한 저런 공장 난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버렸으면 좋겠고 저의 이 유튜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장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고 수월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